반갑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우리는 돈의 심리학 깊이 읽기라는 긴 대장정의 마지막 종착역인 20번째 장이 도착했습니다. 지난 1장에서 19장까지 우리는 돈을 다루는 태도와 심리, 그리고 자산의 본질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공부했습니다. 이제 이 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을 시간입니다. 마지막 20장의 제목은 나의 투자 이야기입니다. 저자 모건 하우절은 이 장에서 자신의 지갑을 열어보이며 본인은 실제로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지를 아주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는 복잡한 트레이딩이나 시장을 예측하는 마법 같은 공식 대신 저축률을 높이고 인내심을 유지하며 밤에 발 뻗고 잘 수 있는 마음의 평화를 최우선으로 둔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이 남들보다 더 똑똑한 투자자가 되려 하기보다는 그저 독립적인 투자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저는 이 20장의 메시지를 빌려 우리가 함께 그려나가야 할 비트코인 투자, 철학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며 이 시리즈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특히 최근 비트코인 시장이 큰 폭의 조정을 겪으며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포에 질려 계좌를 열어보기가 두렵다고 말씀하십니다. 화면 가득한 파란 숫자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내가 틀린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밤잠을 설치게 할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은 이 긴 공부가 다 무슨 소용인가 하는 회의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20장까지 달려오며 쌓아온 금융지능과 멘탈을 증명할 때입니다. 시장의 겨울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차가운 바람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고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내는 과정일 뿐입니다. 진정한 투자의 이야기는 화창한 날이 아니라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에 쓰입니다. 모건 하우절은 자신의 투자 목표가 남들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시간을 쓸 수 있는 자유, 즉 자율권을 얻기 위해 투자한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비트코인에 주목하는 이유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우리가 비트코인을 공부하고 모아가는 이유는 단순히 법정, 화폐를 더 많이 벌어 벼락부자가 되기 위함이 아닙니다. 중앙은행의 무분별한 화폐 발행과 정부의 검열, 그리고 인플레이션이라는 보이지 않는 세금으로부터 나의 구매력을 지키고 진정한 경제적 주권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비트코인은 현대 금융 시스템에서 개인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독립선언문이기 때문입니다. 하우절이 말한 독립성이 재정적 자립이라면 비트코인이 주는 독립성은 시스템으로부터의 자립입니다. 우리가 이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가격 변동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듯이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인내라는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비트코인 생태계의 현인들이 가진 철학을 되새겨야 합니다. 그들은 지금과 같은 하락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아마 그들은 이 하락을 위기가 아닌 시스템이 정화되는 과정으로 보고 있을 것입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세일러를 보십시오. 그는 비트코인을 디지털 에너지이자 인류가 발명한 최고의 자본 보존 수단이라고 정의합니다. 최근의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그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가격표라는 껍데기가 아니라 비트코인 네트워크라는 본질을 샀기 때문입니다. 세일러는 시장의 변동성을 연력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고 형태만 바뀔 뿐입니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빠지는 것은 가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겁먹은 투자자들의 자산이 확신을 가진 투자자들에게로 이동하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작동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는 자신이 보유한 비트코인을 100년 뒤의 미래로 보내는 타임캡슐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100년 뒤에 열어볼 타임캡슐을 묻었다면 내일 당장 그 땅값이 떨어진다고 해서 땅을 파헤치고 캡슐을 꺼내시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마이클 세일러의 이러한 초장기적 시야는 지금의 하락장을 그저 지나가는 소나기처럼 느끼게 합니다. 그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가격보다는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비트코인의 본질적 속성인 불변성에 집중합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매일 변하는 가격표가 아니라 10분마다 생성되는 블록의 영속성입니다. 거시경제 분석가 린 알든의 통찰력 또한 우리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줍니다. 그녀는 전 세계적인 부채 사이클과 화폐 시스템의 모순을 끊임없이 지적해왔습니다. 그녀의 관점에서 현재의 경제 위기와 자산 시장의 등락은 망가진 법정, 화폐 시스템이 내지르는 비명과도 같습니다.
정부는 부채를 갚기 위해 결국 돈을 찍어낼 수밖에 없고, 이는 장기적으로 화폐 가치의 하락으로 귀결됩니다. 리날드는 비트코인을 이 난파선에서 탈출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구명정으로 봅니다. 파도가 높게 친다고 해서 구명정에서 뛰어내려 다시 가라앉는 배로 돌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의 가격 하락은 파도가 거친 것일 뿐 구명정 자체에 구멍이 난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분석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공포에 떨 것이 아니라 싼값에 더 튼튼한 구명조끼를 구할 수 있는 기회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녀는 단기적인 유동성 축소로 인한 하락은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매수 기회라고 역설합니다. 시스템의 붕괴는 서서히 일어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닥치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이 담겨 있다면 그것은 다가올 거대한 인플레이션 파도로부터 가족을 지킬 방파제를 쌓은 것과 같습니다. 아서 헤이즈는 조금 더 현실적이고 냉철한 시각을 제공합니다. 그는 이 시장이 철저한 유동성 게임임을 인정합니다. 비트코인은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시장이라서 거시경제의 유동성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최근의 하락은 금리 정책이나 지정학적 이슈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말랐기 때문이지 비트코인의 펀더멘털이 훼손된 것이 아닙니다. 아서 헤이즈는 비트코인을 변동성이라는 파도를 타는 서핑보드에 비유하곤 합니다. 파도가 항상 높을 수는 없습니다. 파도가 물러가는 간조대가 있으면 반드시 밀려오는 만조대가 있습니다. 노련한 서퍼는 파도가 없다고 불평하지 않고 다음 파도를 기다리며 체력을 비축합니다. 우리 또한 지금의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다음 상승 파도를 위한 체력 비축의 시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는 시장이 우리에게 주는 고통은 인내심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 위한 청구서와 같다고 말합니다. 이 청구서를 기꺼이 지불한 사람만이 다음 상승장에서 가장 큰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계좌가 파란색이라고 해서 실패한 투자가 아닙니다. 아직 파도가 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비트코인 스탠다드의 저자 사이페딘 아모스는 문명적 차원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비트코인 투자가 낮은 시간 선호를 갖는 행위라고 말합니다. 당장의 소비와 쾌락을 참고 미래를 위해 자본을 축적하는 것이야말로 문명을 발전시킨 원동력입니다. 하락장에서 매도 버튼을 누르고 싶은 충동은 전형적인 높은 시간 선호의 발현입니다. 당장의 공포를 해소하고 싶고 당장의 손실을 확정지어 마음 편하고 싶은 욕구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비트코이너는 이 본능을 억제하고 더 먼 미래를 바라봅니다. 사이페딘 아모스에게 비트코인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인류가 다시금 건전한 화폐 위에서 도덕적인 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토대입니다. 이 거대한 비전 앞에서 당장의 가격 등락은 아주 사소한 소음일 뿐입니다. 그는 우리가 비트코인을 보유함으로써 무너져가는 법정 화폐 문명에 저항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사명감은 단순한 수익률을 넘어선 강력한 보유의 동기가 됩니다. 여러분이 매도하지 않고 버티는 하루하루가 건전한 화폐 시스템으로 나아가는 역사적인 발걸음입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워런 버핏에게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버핏은 비트코인을 혐오하지만 그의 투자 방식은 비트코인 장기 투자자가 지향해야 할 완벽한 모델입니다. 버핏은 자신이 선택한 기업의 내재 가치를 믿는다면 주가가 반토막이 나더라도 팔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싼 가격에 지분을 늘릴 수 있음에 기뻐합니다. 그는 시장의 공포를 사랑합니다. 남들이 탐욕을 부릴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부리라는 그의 명언은 지금 비트코인 시장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대중이 하락장에 공포를 느끼고 비트코인을 던질 때 우리는 버핏의 태도를 빌려와야 합니다. 버핏이 코카콜라를 팔지 않고 평생 보유하듯 우리는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평생 보유해야 합니다. 버핏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공부를 통해 비트코인이 디지털 시대의 코카콜라 이상 가는 가치를 지녔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말하는 능력의 범위 안에 우리는 비트코인을 포함시켰고 그 확신이 있다면 버핏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버핏의 성공 비결은 뛰어난 종목 선정이 아니라 수십 년을 버텨낸 인내심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20장 나의 투자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나만의 철학을 갖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만 가지의 투자법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단타로 돈을 벌고 누군가는 부동산으로 돈을 법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밤에 발 뻗고 잘 수 있는 나만의 기준입니다.
저에게 있어, 그리고 이 글을 읽는 여러분에게 있어 그 기준은 비트코인이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만큼 투명하고 공정하며 그 누구도 조작할 수 없는 자산은 없기 때문입니다. 모건 하우절이 현금을 보유하며 느끼는 심리적 안정감을 우리는 비트코인이라는 절대적인 자산을 보유함으로써 느껴야 합니다. 물론 변동성은 큽니다. 하지만 그 변동성을 견딜 수 있는 힘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아는 지식에서 나옵니다. 불안함은 무지에서 오고 평안함은 알매서 옵니다. 지금의 하락장이 고통스러운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내 피 같은 돈이 줄어드는 것을 보며 웃을 수 있는 사람은 정신병자뿐일 겁니다. 하지만 그 고통은 성장이통입니다. 근육이 찢어지는 고통이 있어야 더 크고 단단한 근육이 만들어지듯이 계자가 녹아내리는 공포를 견뎌내야 더 큰 불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만들어집니다. 모건 하우절은 말합니다. 투자의 성공은 얼마나 오랫동안 괜찮은 수익률을 유지하느냐에 달려 있다고요. 대박을 쫓다가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것보다 살아남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비트코인은 지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사망 선고를 받았지만 보란듯이 살아남았고 전 고점을 돌파해 왔습니다. 이번 하락장 또한 비트코인의 긴 역사 속에서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에피소드에 불과할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되고 인간의 심리는 변하지 않기에 공포 뒤에는 언제나 환희가 찾아왔습니다. 지금 포기한다면 여러분은 미래의 환희를 헐값에 넘기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맹목적으로 빚을 내서 비트코인을 사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투자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리스크를 지는 순간 우리는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대신 저는 여러분이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꾸준히 비트코인을 모아가는 저축의 개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린 알든이 말한 보험처럼 마이클 세일러가 말한 타임캡슐처럼 말입니다. 가격을 보지 말고 수량을 보십시오. 내가 가진 비트코인의 개수가 늘어나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가격은 시장이 결정하지만 수량은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투자의 통제권이자 독립성입니다. 매달 들어오는 월급의 일부를 떼어 미래의 나에게 송금한다고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가장 건전하고 강력한 투자 방식입니다. 여러분이 모은 1사토시는 훗날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는 거대한 기둥이 될 것입니다. 돈의 심리학 20장을 덮으며 저는 확신합니다. 비트코인의 미래는 밝습니다. 아니 밝을 수밖에 없습니다. 디지털화된 세상에서 국경 없는 화폐, 검열할 수 없는 자산 발행량이 제한된 돈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지금의 하락은 그 거대한 흐름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일 뿐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면 비트코인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은 단순한 코드가 아니라 그것을 믿고 지지하는 우리들의 합의 알고리즘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개발자와 채굴자 그리고 여러분과 같은 투자자들이 이 네트워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견고한 연대는 가격 하락 따위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락장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결속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이 긴 시리즈를 함께하며 여러분은 이미 상위 1%의 금융지능과 투자 철학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차트를 보고 매매하는 트레이더가 아니라 자본주의의 본질과 화폐의 역사를 꿰뚫어보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셨습니다. 여러분이 쌓아 올린 이 지식의 탑은 그 어떤 폭락장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든든한 요새가 되어줄 것입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바위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바위가 되어야 합니다. 유행에 휩쓸려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조약돌이 아니라 비트코인이라는 거대한 산을 이루는 단단한 바위가 되어 주십시오. 흔들리는 것은 여러분의 눈동자일 뿐 비트코인의 펀더멘털은 강철처럼 단단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내리는 비는 내일의 숲을 더 울창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제 돈의 심리학은 마지막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1장에서 20장까지 매 순간 저와 함께 호흡하며 깊이 있는 공부를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쉽지 않은 내용이었고 때로는 지루했을 수도 있는 긴 글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의 열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의 그 열정이 경제적 자유라는 결실로 맺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가 전해드린 이 20개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있어 어두운 밤을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길이 보이지 않아 막막할 때 이 책에서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의 공부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시장은 매일 변하고 새로운 이슈는 끊임없이 쏟아집니다. 하지만 돈의 심리학을 통해 다진 멘탈과 비트코인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그 어떤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투자는 끝이 없는 여정입니다. 이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며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가는 것입니다. 힘든 장세이지만 부디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이 가깝다는 진부하지만 명확한 진리를 믿으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비트코인이라는 방주를 타고 같은 곳을 향해 항해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등대가 되어준다면 우리는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할 것입니다. 지금의 인내는 훗날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용기 있는 선택과 묵묵한 인내에 다시 한번 박수를 보냅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돈의 심리학을 깊이 읽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투자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의 분석과 이야기가 여러분의 멘탈을 지키고 투자의 방향을 잡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관심은 제가 더 깊이 연구하고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무엇보다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